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이 천만 노선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당에서는 내분이 좀 심각한 분위기예요. 윤한홍 의원이 오늘 이제 똥 묻은 개 언급했던 윤한홍 의원이 오늘 오전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제 의원들 개별적으로 장 대표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랬고. 근데 찾아가서 우리가 태세 전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장 대표가 그냥 웃기만 웃더라. 이러더니 12월 3일 딱 보니까 대다수 의원들의 방향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메시지가 또 나가니까 나가더라. 그 말은 즉슨 그 앞에서는 면전에서 네네 이러고는 그냥 자기 맘대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좀 빡치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맥락이. 먼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4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원조 찐윤이었죠. 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었던 윤한홍 의원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각과 판단과 메시지를 용기 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큰 박수와 큰 위로를 드린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과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냥 험하게 윤한홍 의원을 공격하는 썸네일 달아가지고 막 배신자라고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이겨내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데 배윤이라고 불린대요. 네. 그래서 참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 반성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래야 이제 본인의 메시지에 대한 신뢰와 뭐 정당성이 좀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일 나쁜 사람이 얘기는 다 듣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장동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쭉 국민의힘의 이제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무게추가 확실히 좀 넘어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친윤, TK 쪽 그러한 의원들이 이 사람으로 비대위원장 할까? 이 정도 수준까지 넘어갔대요. 지난주까지는 네. 뭐 신동욱 의원 어때? 뭐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어때? 경북 상주니까 괜찮지 않아?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비대위원장 누가 좋아? 이 사람 괜찮지 않을까? 이 사람으로 하자.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울지가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한 발짝 더 진전된 거죠. 물론 누가 안 해요? 뭐 윤재욱 의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은 이제 안 하시겠다라고 좀 고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적시해서 설득도 하고 얘기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체제가 점점 당내에서 고립화되고 있다. 그래서 손잡을 곳은 누구일까? 답이 나오는 거죠. 고성국 TV인가요? 뭐 장해찬 고성국 뭐 이제 오른팔 왼팔이 바뀌었죠. 그분들하고 함께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점점 더 고립화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장동혁 대표의 캐릭터를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몇 의원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기만 하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거는 일단 대가 약한 거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뭘 한다기보다도 대세에 추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가 약해서 더군다나 선수도 사실 1.5선이기 때문에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보다 연배도 있고 어쨌든 나름 중진들이 와서 얘기하면 거기에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좀 부끄럽다. 그냥 1대1로 붙어서 막 얘기할 건 아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서 얘기도 못하고 캐릭터도 아니요 뭐 선배님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캐릭터도 드러나는 거예요. 대신 기분은 나쁘죠. 그런 분들이 보통 앞에서 얘기 못하면 뒤에서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당대표인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해.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를 그렇죠. 낸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당시 어쨌든 민주당을 좀 비판하자는 회의였는데 거기에 나와서 얘기할 때 7분간인가 얘기할 때 장동혁 대표 표정이 그냥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미소는 띄어야 되죠. 그냥 계속 듣기만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캐릭터예요. 거기서 그러면 본인의 철학적으로 본인이 극우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정말 붙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막 소통해서 내공이 있거나 철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끌고 가지 못하고 눈치 보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쪼르르 달려가는 거죠. 어디에? 극우한테. 천안길 씨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고성국 TV 뭐 이런데 멸콩 TV 이런데 가서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근데 머리 이제 아픈데 네. 다리에다가 물파스 바르는 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 진단 잘못하고 있고 처방까지도 잘못되고 있어요. 그럼 병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근데 사실 구구 유튜브 나가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당 공식 채널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장 대표가 네, 네.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공격하고 있진 않냐.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라고 말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끼리 총구를 겨누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단계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게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한홍, 주호영 의원들이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비탄 정도인데 이건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본인들은 일단 뭐 친한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지금 대안과 책임이 커졌잖아요. 그걸로 보면은 약간 뭐 쇄신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 안에 친한계가 이제 있겠죠. 근데 그쪽에는 사실 본인 대포 쏘고 있어요.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 그냥 딱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정략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어쨌든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형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 사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그 호남 지구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 후원금을 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원 게시판에서 내부에서 대포 쓰고 있을 때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내부 총질하는 거는 장동혁 대표다. 라이언킹님이 한동훈은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네. 그렇죠. 이 우리 안에 한동훈 아, 전 그렇구나. 대표가 안 들어가는 거다라고 지적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내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전에 한동훈 대표를 함께했을 때 받은 모욕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되갚아주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본인 리더십이 좀 흔들린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좀 공격의 포인트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야당의 당대표라면 민심, 중도층을 껴안고 당의 지지층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나에게 반대하고 나에게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용을 해야지 외연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본인이 울타리를 축소해가지고 치고 있어요. 결국에는 가는 곳은 그냥 멸콩TV고 손잡는 거는 장해찬, 고성국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당내 입지가 스스로 더 위축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전 대표가 SBS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이없는 태행이다.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익명의 단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됩니까? 당 익명 게시판이라는 곳이 원래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곳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내정됐다고 알려진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그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했거든요. 처음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가족의 잘못이라는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넘게 끌어서 실기한 거다. 지금이라도 잘못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자세 보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장해찬 씨는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장해찬 씨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는 정치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잖아요. 성공 못했잖아요. 그럼 본인 그 약속 지켜야죠. 그럼 본인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으로 슬금슬금 발을 드밀고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해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건데 이거는 감정에 의한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한동훈 전 대표가 나 수용구 공천받아서 나 지금 배지 달고 본회의장 안에서 민주당과 싸워야 되는데 나 배지 못 달게 했어. 그 원한에 의한 보복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 이 말 맞아요. 뭐 이거를 발표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최종 수사 조사 결과가 좀 나오게 되면 본인도 입장을 밝히고 이 사안은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구미님이 담배가게 순구미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대답이 얘기가 답변이 아니다. 아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익명 게시판의 성격을 규정하는 답변은 좀 동문서답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쟁점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당 대표의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아주 질 나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신문 사설 같은 걸 링크 칼럼 이런 걸 링크했다고는 하지만 공격을 했느냐.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궁금한 거잖아요. 지지층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지층 내에서는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좀 면구스러운 정도. 근데 당대표가 몰랐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 알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물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건 좀 더 나간 건데 비슷한 시간대에 4명의 가족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족들이 한 명이 아이디를 동의든 도용이든 해서 쓴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 전 법적으로는 뭐 아주 다수의 아이디를 도용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황상 봤을 땐 누군가 한 명이 썼다고 해도 뭐 동의하에 네가 내 걸로도 좀 써줘라고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은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를 붙이잖아요. 그냥 답을 해주면 됩니다. 답을 해주면 약간 명구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모양은 좀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유감 표명하면 돼요.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가 정치인으로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보수로서 제대로 서려면 장동혁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목소리를 내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브레이크를 걸려고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브레이크가 좀 더 작동이 잘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원 게시판 논란 하나로 모든 게 거기에 다 블랙홀처럼 매몰돼 버렸습니다. 지도자급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과 표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남아있으면 계속 묻거든요.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그냥 했다고 하면 돼요. 또는 뭐 안 했어도 누군가 받아서 했는데 제가 어쨌든 제 주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유감입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땅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미스테리만 해결해 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큰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작은 일에 자꾸 얽매이는 이게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미숙한 태도다라고 봅니다. 하겠죠.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중간 조사 결과라서.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다 저 박 실장님 얘기 잘 듣고 있을 거예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아까 이제 장 소장님이 너무 이제 좁게 가져간다. 왜 이렇게 좁게 가져가냐 얘기를 하셨는데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라서 44%,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져서 20%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직전 조사가 22%였는데 20%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각 당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응답자 비율이 민주당은 58%인데 국민의힘이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약간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생각하는 답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이게 뜻이 좀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지도부 분들은 갤럽이라든지 MBS 이 여론조사 안 본다. 우리는 뭐 리얼미터나 좀 잘 나오는 이거보다는 잘 나오는 있다면서요. 그리고 당 여론조사 이거랑 다르다. 우린 잘하고 있다. 계획대로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고 최고위원이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는 건데 이 수치를 한번 봐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들 중에서 국힘 지지자가 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싫고 못하지만 그렇다고 대안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지지율 부진의 근본 원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윤한홍 의원이 얘기하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명백한, 명확한, 솔직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하니까 너희들은 일단 제껴놓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좀 절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윤한홍 의원이 제대로
얘기해 줬다고 봐요. 아무리 민주당에 뭐가 있어도 국민의힘이 스피커가 워낙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저 친구 껌 훔쳐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강도예요.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숫자의 그건데 지금 20% MBS 조사에서 20% 나왔는데 이게 앞자리가 1로 바뀌는 순간 당에서 큰 목소리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을 정말 그 2하고 1은 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네. 그러면 1 나오면 이제 여러 명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선거 망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지방선거 망한다는 게. 그래서 데이터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본격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물러나라고. 저는 이제 이 와중에 이뇨한 의원 어제 사퇴했잖아요. 진영 논리를 따라가는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지난 2월에는 뭐 가슴으로는 윤석열을 이해한다. 뭐 이런 얘기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갑자기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겁한 도피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겁한 도피다. 혁신위원장까지 했잖아요. 당에서 어떠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혁신위원장까지 맡겼고 비례대표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분이 의원 시절에 윤석열 정권 잘 나갈 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방어한 주옥 같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에 대한 자기 반성이라든지 뭐 잘못했다라는 참회 같은 건 없이 현 정치권들 정말 이거 뭐 진영 논리에 쌓여가지고 진짜 내가 이런 데서 내가 뭐 정치하는 거 내가 나 못하겠어. 그래서 자기 혼자 도도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도망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비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인부터 먼저 좀 반성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약간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저의 상상입니다. 네, 빙의해서 네. 상상을 네. 해보면 일단 이뇨한 전 의원이죠. 이제 의원의 스타일상 국회의원이 재미없을 거예요. 본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상임위도 들어가야 되고 뭐 좀 하는데 나랑 안 맞는데 자꾸 와서 뭐 해야 되고 인사도 자꾸 다니라고 그러고 이분 원래 자유롭게 사시는 재밌게 사시는 걸 즐기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재미없다. 그리고 보통 다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는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뇨한 의원 스타일은 원래 권력을 또 막 누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본인이 이미 인맥도 충분하고 국회의원 배지가 없어도 본인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공적인 역할에 대한 그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뭔가 혁신위원장하고 그럴 때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했는데 사실 그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가 전 1번일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일단 사퇴의 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일단 쓰다 보니까 스스로 감격스러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온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우리나라 흑백 논리가 문제야. 진영이 문제야. 아마 눈물도 살짝 났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본인이 내가 정말 불쏘시개가 돼서 정치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화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사실은 더 진지하게 하려면 장 소장님 말씀대로 진영의 가장 얽매인 건 불법 계엄 전에는 몰랐다고 쳐요. 윤석열의 그 이상한 DNA를 우리가 못 봤다고 쳐도 불법 계엄 이후에도 뭐 가슴 말씀하신 대로 가슴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했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성은 본인이 가장 진영 논리에 있던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강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당 국회의원일 줄 알고 왔는데 야당 국회의원 하려니까 재미도 없고 뭐 내가 할 일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욕만 많이 먹고 비판도 많이 받고 나는 원래 되게 칭찬받던 사람인데 또 의사였고 그럼 거기다가 제가 하나 이건 완전 내피셜로 덧붙이자면 지금 서로 그래서 19번 이소희 의원이 된 분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소희 의원이 혁신위원이었고 그때 혁신위원장이 이뇨한 위원장이었군요. 네. 어쩌다가 뭐 둘이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다가 재미없다. 그냥 너 해라. 뭐 그랬을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보좌진은 다 승계해주고 뭐 이랬겠죠. 참 근데 정치를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거 생각해보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이 사태가. 한 유튜브에서 이제 밝혀진 게 있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늘 수정방 한 병씩 먹고 또 박진 장관도 와가지고 수정방 대짜로 3명이 나눠 먹고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먹어요? 그거를 또 옆에 앉아가지고 아 맛있죠 드세요. 비유 맞춘 이게 여당의 당시 의원이 제정신입니까? 대통령 이거 술 마시면 안 돼요. 지금 대통령 냉정하게 항상 정신 상태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의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수정방 한 병 대짜로 먹는 거 그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 그래서 대통령일 때 뭐 임기 동안 한 번도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예를 들어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여당 의원들 만날 때 가볍게 반주 한 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반주보다 조금 더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예전에 모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맛있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우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마시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본인이 술이라도 센 줄 알았어요. 어표 같다잖아요. 경호원들에게 종종 어표 같다. 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론조사 고지를 안 했네요. 앞서 말한 모든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그렇게 넘어간다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제작진이 여론조사 고지 좀 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해하시고 보니까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이래로 당대표 리더십 조사했는데 지난 4월 이래 당대표 리더십은 부정평가가 63, 긍정이 26, 2배 이상 높았고 민주당의 상황을 좀 보면 정청래 대표는 부정평가가 50이고 긍정이 41%로 나타났어요. 지금 연령대별로 보면 40, 50대 제한 전 연령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긍정평가가 61%였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건 거의 지금 한 2배 반 정도가 높네요. 네. 부정평가가. 63대 26이에요. 네. 근데 본인들은 어디 여론조사야? 갤럽이요. 안 봐 갤럽. 이래요 지금. 갤럽 여론조사는 자기들이 취급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심을 못 읽는다. 읽기를 싫어한다. 안 읽고 싶어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더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 민심과 반대되는 본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뜨는 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 그들의 민심이 진짜 민심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을 협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간에 여러 가지 좀 분란이 있다 이러니까 지지층에서 좀 그러지 말고 대통령한테 좀 집권 초기니까 협조해라.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눈에 띄는 게 긍정 부정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장동현 대표 둘 다 긍정 부정을 합치면 90%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보통 답변 유보, 모름이 20% 가까이는 나오기 마련인데 보류하는 층이 좀 적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이게 좀 의아한데 이게 두 분의 캐릭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극우층에서 장동현 대표에 대해서는 좀 과격하게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게 있는데 또 다른 층에서는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비호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모름 유보가 아니라 부정평가가 많다라는 거는 비호감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해서 신중론 나오니까 민주당이 쫄아서 훅 가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영진 의원이 오늘 이제 아침 라디오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본다.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숙려하자는 것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심판하는데 단 1%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요구하고 뭐 결정한 대로 하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좀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요.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하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많은 법조인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뭐 법무부 이런 데서 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헌 법률 제정 신청을 하거나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 직위원재판부가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글로 넘길게요. 내란 재판부로. 그러면은 선고가 훨씬 더 늦게 나올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기 종식이 안 될 겁니다. 그거를 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솔직히. 네.
저는 김영진 의원 말이 100%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약 원래 법사위 안으로 나왔던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본회의 통과돼서 그 법이 시행된다면 저는 98%의 확률로 1심 결과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미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위원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 법원장회의, 법관회의 거기에 대한 뭐 판단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둘 다 진보적이라고 불려지는 법관 판사회의에서도 이거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원법률 심판 제청을 해요. 재판부는 받아주겠죠. 그러면 헌재에서 결정 날 때까지 그거는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얘기대로 쫄았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돼서 1심 결과가 쭉 늘어지고 단죄가 느려진다면 뭐 실패했네. 그러고 말 일은 아니잖아요. 김영진 의원 말대로 내란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호하고 우리 신중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말고 안타깝네. 뒤에 이렇게 말할 계좌는 아니라는 거죠.